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자, 금요일 3부 오늘부터 새롭게 저희가 꾸미는 코너입니다. 주간 정치 매치 시간인데요. 그동안 2주에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뵀던 두 분을 동시에 1시간에 걸쳐서 매주 이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주간 정치 매치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있어서 든든합니다. 사실은 진짜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 정치 쪽 얘기를 오래 했는데 이 두 분은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최고봉에 속해 있는 분들이어서 참 저도 든든한데 뭐 많이 잘 아시잖아요. 딴 데서도 이렇게 자주 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요? 네. 예, 저희는 뭐 가끔 소주도 한 잔씩 하고 그럽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소감을 여쭤보래요. 지금 박지혜 PD가 소감. 네. 저는 이제 이 정치 분야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제 넘버 원이 신율 교수님이고 그다음 넘버 투가 유승찬 대표. 방송을 많이 하셨어요. 예, 아니요. 이게 사회생활의 정수로 보고 계세요. 아니, 사회생활이 아니고 제가 이제 유 대표님은 전에 KBS 빅데이터 네. 나올 때부터 되게 멋있다. 근데 요즘 좀 보면 이제 그때보단 좀 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있잖아요. 사회생활 한다 그러니까 금방 또 아주 기회주의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넘버 원, 투와 함께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제 저는 이게 그 시청자분들이 재밌고 또 시청률이 오르려면 우리도 재밌어야 되고 우리가 맞아요. 또 열띠게 토론해야 된다. 그건 진짜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방송이 집중을 하고 자기가 몰입을 하면 물론 그래도 사고 치면 안 되지만 몰입을 하면 그때가 최고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게 시청률을 높이고 또 시청자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은 뭐 1위 뭐 어떤 얘기 감사하고요. 아니 저는 이제 방송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서. 아유 왜 그러세요? 지금 저랑 방송한 것만 해도 몇 년인데. 두 고수분들한테 좀 많이 배울 생각이고요. 잘 쫓아가서 이 방송을 만드신 우리 PD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야 든든하죠. 두 분 계시면. 근데 제가 방송과 좀 잘 안 맞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토정 비교를 봤더니 뭐 방송이 잘 안 맞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메덴 아간이라는 델파이의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문구가 있어요. 경고. 요즘 내 정치판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든 과해서는 안 된다. 과유불급. 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올해를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송은 좀 과해야 재밌잖아요. 네. 사고만 안 나면. 그거를 좀 한번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윤 대통령 2차 영장 집행 성공한다 못한다. 오 놀랐어요. 네. 예. 빨리 먼저 말씀하세요. 예. 스테레오 이게 아주 좋아요. 네,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최근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40%가 넘으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는 다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저는 체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사실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게 체포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포하면 정말 골칫덩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 치죠. 그러면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럼 이제 며칠 수사하다가 이제 다시 돌려보내거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경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또 이 신병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84조에 윤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형사소추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가 아닌 한 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구절이 딱 한 문장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내란죄와 외환의 죄는 형사 소추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형사 소추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기소거든요. 기소.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체포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체포 영장도 설 전까지 연장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즘 오늘 뭐 보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길게 이제 3주 정도 잡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체포 안 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90% 넘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 대표님. 뭐 저는 뭐 고르라니까 저는 성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해 억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그 조갑재 예, 대표 아시죠? 이분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면 대한민국 해산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여기를 지켜보고 있고 맞아요. 지금 2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전 뭐 헌법 얘기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사소추가 기소냐 뭐 체포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거냐 뭐 이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그 영장 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일단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범들은 다 지금 구속 기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이번 그 계엄 사태로 구속된 그 사령관급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구속이 되는데 그 맨 위에 있는 분이 지금 수사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는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2차 영장 집행이 뭐 저는 이제 뭐 가령 뭐 강경파들이 얘기하듯이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뭐 체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오늘 뭐 그 경호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저는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시그널일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일 수 있다고 보고요. 경호처장이 하는 얘기 중에 저는 이 대통령에 걸맞는 예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이게 이제 뭐 우리 지금은 거의 내전 상태니까 한쪽을 종북 세력이라고 한쪽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런 것들 절차적 그 정당성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민주당 분들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다. 공격의 시간이 아니다. 그 오바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돼서 헌재에 가 있는데 그러면 숨고르기하고 호흡을 조절해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민들한테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 하지만 법적 절차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외국에서 한국을 봐도 좀 안심을 할 수가 있고 저 나라가 이제 헌법적 질서, 법률적 질서 안으로 들어갔구나. 저는 이런 시그널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점에 있어서 얼마 전,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안정이 됐는데요. 환율도 굉장히 그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1,500원대 육박하기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 정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에서 이제 많이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를 보냈는데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 당선 가능성,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줬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은 이게 관저에 유배 또는 유폐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다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보면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고 특별법보다는 이제 헌법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내란 중요 임무자들이 다 구속이 됐지만 이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도 내란 혐의를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혐의가 특정이 돼야 윤 대통령과 연관관계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매듭이 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얼마 전에 이게 내란,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뭐가 남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건데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하려면 결국 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다. 그것도 뭐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가장 중요한데 하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만 예외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차이가 될까 봐 경제에 충격이 왔다는 얘기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좀 봅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일단락이 돼야 그다음에 대선 국면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일단락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저는 이 전체적인 사건의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 아까 김용현 그 장관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맞춰져야 내란 혐의든 뭐든 이런 것들이 그 특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내란죄를 뺐다 이거는 좀 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민주당이 물론 이슈 관리를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저도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 관리 2017년 당시에 그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이 이슈 관리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뇌물죄 뺄 때. 왜냐하면 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 최종 확정 판결이 나려면. 하지만 내란 혐의가 빠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 혐의가 빠진 건 아니고 내란 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형사죄를 다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좀 과도하게 지금 이 해석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 말씀하시는데 2017년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유언 문제가 그 핵심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내란죄, 뇌물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좀 사소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윤 대통령 거는 핵심이 내란죄다.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남는 게 이제 유언 논란 하나인데 유언 논란을 갖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체포, 구속, 기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기소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체포해서 구속, 구속 이런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이 이 절차에 아직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사를 그렇죠. 없이 기소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수사라는 게 그런데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니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헌법적 절차와 법률적 절차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자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이 움직이면 수많은 그런 이제 문제가 따라요. 경호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남동 앞을 탄핵 반대 찬성파가 몇만 명씩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로 가면 다 검찰로 갈 거고 헌법재판소로 가면 또 헌법재판소로 다 갑니다. 공수처로 또 수사받으면 그걸로 다 가야 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양측이 협의해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일단 1, 2, 3차 출석 요구서를 다 거부했잖아요. 무슨 방법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이 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이미 위배한 거는 윤 대통령 측이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제 헌법 해석 자체가 추상적이고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저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대통령답지 않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탄핵 소추돼 있는 상태이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사법 절차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무시해서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 조사를 그냥 강제 체포하는 것보다는 협의해서 평화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엔 동의하지만 끝내 그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박재 PD 이거 매일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저 한마디도 여태까지 앞에 조금만 얘기하고 야 진짜 두 분 고맙습니다. 참고로 우리 엄경용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의뢰로 지난 1월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인데 자 근데 뭐 윤 대통령 측은 뭐 내전 얘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영장 강경하게 재집행하면 내전이 우려된다. 아유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최근 정국이 윤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이렇게 이제 그 딱 나뉘어져서 새로운 구도가 부각되고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윤 대통령이 있고 한편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지지율이라든지 또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꼼수를 시작을 한 거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수처를 압박해서 국민한테 이제 그 윤 대통령 수갑차는 모습을 굳이 보여주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내란 수사는 이제 많이 다루셨겠지만 경찰한테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 국가수사본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그게 입증이 된 거죠. 그렇다면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하고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니까 거기에다 영장 청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수사 역량도 없는 공수처가 굳이 보여주기식 일종의 체포쇼죠. 체포쇼. 지난번에 1월 6일까지 체포쇼를 벌인 건데 왜 그렇게 편법을 동원하냐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현직 대통령이고 또 엄연히 이제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를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원리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 경찰한테 수사하라 마라 이렇게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냥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시는 말씀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슨 사법기관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하다가 또 야당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야당은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당이에요. 정당 자체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야당이 시킨다고 하고 안 시킨다고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사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지금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오게 된 거는 공수처와 검찰 간의 수사기관 간의 다툼이었지 민주당이 공수처 니들이 가져가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럴 권한도 없고 제가 무슨 민주당 대변인 같은데 민주당은 그럴 권한도 없고요. 야당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정치 집단이 응당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뭐 야당이 이제 오버한 것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이제 뭐 그 탄핵을 남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지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내란 수괴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그리고 거는요. 수사기관에 대한 문제도 이거는 법원이 판단했잖아요. 예. 법원이 판단했고 이의신청도 기각했고. 예. 이런 것을 존중해야지 그것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지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엄 소장님 말씀 듣고 3분은 여기서 줄이죠. 네, 말씀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민주당을 명백히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명실상부하게 이중 권력이 시대입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 이제 정부는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사실상 그 반쪽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일을 보세요. 이게 뭐 수사기관한테 수사하라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검찰 출신, 경찰 출신, 법원 출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정보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반을 장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그 기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서부지법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경찰이 원래대로 수사하고 지금이라도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다시 하고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두 분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뭐 이 속에 얘기를 해도 되죠.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지지 굉장히 성질이 급했어요.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반민주당 정서 결집이다,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이다,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차례가 우리 유승찬 대표님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대기실에 그러니까 왜 오른 거야? 대기실에서 약간 둘이 역할을 나눴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 두 개가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프로레슬링을 보고 계십니다. 예, 저는 예. 반민주당 결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반민주당 그건 뭐라고 짜셨어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사실 제가 이 분야에서는 정말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 나왔을 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둥, 뭐 설계가 문제가 있다는 둥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보수 과표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반민주당 결집 대 보수 과표집이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표집이라는 게 그 단순한 의미의 과표집은 아닐 수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요 진보 우위의 정치 지형이 형성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다 네. 복구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복구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근데 진보 우위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 성향이나 이념 성향을 물어볼 때 이게 이제 그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이게 이제 그 진보 우위 정치 지형이 형성이 됐었어요. 물론 이제 지난달 얘기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그게 12월 중순 3주까지 쭉 가다가 이번 달 1월 들어서서 갑자기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뒤바뀝니다. 보수 우위로. 저는 이제 그 계기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했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첫 주에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했죠. 이를테면 공수처가 체포쇼를 보여준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는 건 맞지만 또 일부는 보수 과표집 현상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사상으로 보면 이제 보수 과표집 현상이 맞고, 그럼 보수 과표집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 뭐랄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무엇이든 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굉장히 과하게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오버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라는 아주 강경 발언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총 얘기가 2번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이성윤 의원이 총 맞더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 정청래 의원은 사형 선고 받을 거지. 이런 굉장히 과도한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이 중도 보수층들이 쫙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을 찬성하는 중도 지층들이 여론조사상에서 저는 빠졌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저는 가령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그냥 체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체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물리적 충돌은 반대한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이 상황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정치의 언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전쟁의 언어들밖에 없어요. 멋있는 그러니까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언어들 계속 구사하잖아요. 그럼 중도 이 보수층들은 굉장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 응답을 상당히 회피하게 되죠. 그런 현상들이 이게 되게 그 박근혜 그 탄핵 당시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갤럽 이 이념 지형을 보잖아요. 예. 보수 응답자가 훨씬 많습니다. 진보 응답자보다. 그럼 지금 그 탄핵 심판 상황인데 보수 응답자가 더 많다.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것의 원인이 저는 민주당이 너무 오버했다. 오버하고, 그리고 일극 체제라는 얘기도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것이. 당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자정 기능, 그러니까 이른바 전략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은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하나는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고요. 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 실시했고요. 또 하나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월 6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고요.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실무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데 아니 근데 이 두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건 높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은 상당히 높은데요. 이게 이제 그 정당 지지율로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세 가지 정도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2017년 또 2016년 12월 이때는요. 이게 그 당시 문재인 이제 민주당 상임 고문 그러니까 문재인 고문이 뜨질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31%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둘째 주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 보면 외우고 계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반기문 네, 20%. 그렇습니다. 예. 근데 12월 뭐 말 또 원하시는 거 있어요? 네, 12월 말 1월 초에는 이게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문재인 상임 고문 이렇게 세 사람이서 이렇게 이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게 이제 반사 효과 이런 이제 원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민주당과 강력한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기 건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당연하죠. 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고 큰일이에요. 이 책임의 40%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함정에 빠진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함정을 판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십 명을 연거푸 탄핵하고 또 수십 건의 법률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이러면서 윤 대통령이 실수하길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함정에 빠진 거다. 그래서 저는 최근의 여론조사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이 가상소설을 보는 듯한 얘기고 그랬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좀 있고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올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조국 전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거하고는 저는 이 계엄은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탄핵 여론이 높은데 당 지지율에 비해서 그러니까 64대 32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갤럽 조사 기준으로. 근데 이것도 전주보다 11% 빠진 겁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응답한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한 게 56%고요.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 87%예요. 결집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20% 이상의 결집도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그 이전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고 최근 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어떤 이 진짜 뭐라 그러나요? 그거 닭공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들이 이 피로감이 아니라 불안감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좀 쌓였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나는 뭐 다른 뜻에서 저는 그 엄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핵심은 헌법적 판단입니다. 나머지는 좀 부차적인 겁니다. 헌법적 판단이 메인인 거예요. 그래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그건 헌재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헌재가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헌재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훨씬 더 평화롭고 부드럽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더 그런 책임 의식을 갖고 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양상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그것들이 역풍을 좀 맞고 있다. 저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아니,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그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그 두 군데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차기 주자 지지율이 31%, 32%. 딱 1% 차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 12월 3주 여론조사에 비하면 무려 5%포인트나 떨어진 빠진 거예요. 거죠. 예.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탄핵 그 찬성과 반대 말씀하셨는데요. 탄핵 반대 여론이 31%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랑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에 12월 말 1월 초가 어쩌면 정점일 수도 있다. 결국 최근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은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묻고 있다. 저는 그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기 대선이 설마 열린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요, 이게 오버하는 거 말이에요. 요새 국민의힘도 조금 오버하는 조금이 분들이 아니라 있는 것 국민의힘은 같아요. 너무 심하고 이게 저는 국민의힘은 논의하지 않기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아니 지금 상황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차마 정말 내가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본다는 게 사실 너무 기이해할 정도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몸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기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굉장히 강인하다. 저는 그러니까 그건 계엄과 상관없이 형성되어 왔던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조사 결과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저항하는 것도 가령 이런 거잖아요. 180석을 가진 정당에 이재명 대표가 다음 권력을 가져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국민의힘이 뭉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엄에 대한 책임론은 아니에요. 이재명 네. 포비아가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것이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의아스러운 것은 상황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령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절반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되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탄핵 국면인데 야당의 대표 주자잖아요. 근데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64%로 조사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2%로 나왔어요. 딱 절반입니다. 절반만. 그러니까 탄핵 찬성의 절반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2017년과 다르다.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제 국민의힘이 뭐 100%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뭐 민주당이 잘못해서 한 그런 상승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열심히 응답을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게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지율 상승에 취해서 이를테면 이제 아무렇게나 막 갈 수가 있거든요. 글쎄 그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탄핵 심판이 뭐 3월에 끝날지 4월에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3, 4개월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다. 지지율만 바라보면서.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이제 뭐 기각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대선이 2달 남는 거잖아요. 2달 동안 태세를 전환해서 국민들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이제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지율 상승에 너무 혹해서 이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니 차라리 손만 놓으면 괜찮은데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뭔가 하는데 방향이 안 맞는 걸 자꾸 하려고 저는 이제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설 연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한 이번에 27일까지 또 휴일로 지정을 해서 31일 징검날 건너면 한 9일 정도 연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연휴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확실하게 저는 과표직 기간을 경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그러니까, 상대적 과표직 기간을 경유하고 결국 있고. 뭐냐면 이제 저 민주당이 좀 오를 거다. 네, 민주당이 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다 전제가 좀 있어요. 전제가 저는
민주당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일극 체제, 이 정말로 일사불란한 180명에 대한 이 중도층이나 상대들이 느끼는 불안함, 포비아 이런 것에 대한 그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고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 자체가 굉장히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보다 훨씬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양당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 지지율에 취한다. 그래서 그 거리에 나온 강경 지지파들한테 완전히 목매는 이런 정치를 한다. 이거 저는 오래 안 간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쪽은 일극체제 같은 목소리네요. 근데 이쪽은 뭐냐? 당신 왜 딴소리해? 탈당해. 라고 얘기한 이거 양쪽 이 모습을 보면 진짜 숨이 턱턱 막혀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뛰는 마라토너 이렇게 또 흐르는 강물. 그러니까 한번 여론이 형성되면요. 이게 두 분 다 이게 문학 쪽을 쉽게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차게 달리는 차가 유턴을 하려면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내부 이런저런 문제는 있어요. 그걸 잘 극복을 해야죠. 그렇죠. 이걸 잘 반복하지 못하게 하고. 네, 이걸 이제 잘 극복을 하고 또 과거 보수가 갖고 있었던 역동성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극 체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리스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보통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보수가 역동성을 회복을 하고 또 윤 대통령이 좀 더 이제 이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전 설 연휴 이후에도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근데 저는 보고 엄 있습니다. 소장님 전제가 별로 실현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민주당도 제가 볼 때 민주당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네.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원래는 이게 싸우다가도 상대의 견해 중에도 경청할 만한 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그게 합리성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양쪽에 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출렁일 겁니다. 출렁일 건데 지금은 이게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고도로 높아진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출렁일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이런 진짜 김민전 같은 사건이나 혹은 무슨 사형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덜하는 쪽이 유리하겠죠. 예. 근데 뭐 당 차원에서 사과는 한다고 그랬어요. 전 특이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김민전 의원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사과한다고 그러는데 정작 당사장은 징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일반 국민에 볼 때는 이게 좀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김상욱 의원은 뭐 당 탈당 건의하고 이러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숙명적인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관저 앞에 의원들 가는 거는 놔두지만 지도부가 가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김민전 의원의 그러니까 백골당 국회 기자회견 주선 이건 이제 잘한 건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다양한 목소들이 존재하면서 뭐 탈당하란다고 또 탈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선을 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를테면 역동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나올 때까지 지원이 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장 무 자르듯 뭐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당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혁신과 쇄신,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운명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사실은 뭔가 정당들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게 일망타진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고. 정면 승부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굉장히 정면 승부 이제 저랑 이제 엄수정이랑 하면 되고. 자꾸 정면 승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네. 이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정면 승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국민들이 이제 지금 경제와 일상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일상이 망가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심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 양당이 다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은 검찰이 지금 내란죄로 이 고발한 민주당이 장관 국무위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할 거라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빼고요. 물론 그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빼고 나머지 무혐의 한다고 그랬을 땐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도 무혐의로 되면 탄핵 요인 중에 그게 하나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도 30초. 그 보도를 봤는데요. 예.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도 중요하긴 하지만 한덕수 대행에 대한 헌재 심리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이거 놔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헌재가 한덕수 이 탄핵 심리 먼저 예. 빨리 마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초. 네, 뭐 지금 한덕수 그 탄핵 심리 헌재가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뭐 저는 헌재의 판단을 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 뭐 무혐의 처분 다 하면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서 여쭤봤고요. 자, 오늘 첫선 보인 주간 정치 매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두 분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 류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